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와 비트코인 하루가 지나게 상황이 급 반전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좋은 분위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대박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테슬라와 비트코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장 상황을 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2.8% 조정을 보였고, 자, 아마존은 3.4%, 엔비디아가 무려 8.69%가 빠졌는데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먼저 경제독립 씨앗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테슬라 284달러, 비트코인이 1억 2,600만원 86K를 기록했고, 자, 엔비디아가 114달러, 도지코인이 292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250달러, 팔란티어 83달러, 아이온큐 23달러. 자, 전 종목의 경제독립 씨앗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트럼프가 또 관세 칼춤을 치웠는데요. 자, 이제 25%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의 이제 우회 수출 규제 우려 때문에 9%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8.69% 급락을 했는데 5개월 반 만에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이자리마저도 지금 내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AI의 그 투자 확대 우려와 2번 보시면은 AI 칩 수출 제한, 그러니까 중국의 우회 수출이 지금 싱가포르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2번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그 저사양의 AI 칩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제3국을 수입 AI 서버 통해서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유입된다, 이 기사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자, 싱가포르가 엔비디아 칩 탑재 델 슈퍼마이크로 서버 이동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 주문 후에 중국으로 이제 이거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미국 제재를 위반해서 엔비디아 칩을 조달하고 운송한 혐의로 여러 사람을 체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같은 이제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그 델과 슈퍼마이크로가 만든 서버가 소위 중국으로 이동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델과 슈퍼마이크로, 휴렛 패커드가 만드는 서버에는 엔비디아 AI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개자를 통해서 그 서버를 미국이 대중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제 이게 그 정황상 지금 흘러나온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더 그 센 규제가, 강력한 규제가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수출 통제하거나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으니까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여파가 미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수년간 중국이 제3국을 우회해서 통제된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계속 단속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계속 미중 무역 전쟁과 물밑에서 그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이제 통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빼돌려서 자국의 이제 AI 산업,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중간에 엔비디아가 낀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그 알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회피했다면서 매우 강력한 대응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블룸버그가 이제 미국 정부가
딥시크가 싱가포르의 제3자를 통해 고사양의 엔비디아 칩에 접근했는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뉴스도 알려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호재가 이제 나왔다면은, 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430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 불장 때는 최고 $800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고, 이제 완픽에 테슬라 주식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발 나스닥의 폭락을 가져오면서 결국은 테슬라도 장 초반에는 좋은 출발을 보였다가 3%대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마무리가 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284 장외 거래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자, 테슬라가 이제 430에서 800, 이게 이제 아담 조너스 애널리스트의 예측이고, 2번은 $550까지는 데나이브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이익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가 그 10배, 그러니까 1000%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최근 전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말을 신뢰를 하는데 5년 안에 10배는 상승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5년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여러모로 테슬라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지금 그 주가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학개미들 움직임 좀 살펴보면 주가가 급락한 테슬라, 팔란티어를 역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나섰는데, 여기서 이제 물타기라는 거는 이제 용어가 이렇게 물타기로 보도는 되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꼭지점과 바닥을 그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2030년 1차 경제 독립 목표로 가기까지는 이 물타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높을 때도 살 수 있고 낮을 때도 살 수 있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간값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건데, 적립식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팔란티어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매수가 된다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그 1월 30일부터 이제 2월 5일, 그리고 2월 26일까지 편차는 있지만 순매수 규모가 그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 테슬라 2배 TSLL이 있고, 테슬라 T 직접 매수 그 자금이 1억 2,906만 달러 이제 구입을 한 거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테슬라보다는 못하지만 8,828만 달러를 매입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한 종목에는 1번 엔비디아, 애플, 어도비, 자, 이런 거는 이제 수익 실현하는 쪽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많이 달렸고 애플도 좋은 퍼포먼스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은 좀 챙겨놓자, 이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25년은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2024년 4분기에 주요 이제 어닝 발표에서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최소 6월 달까지 3개월만 좀 잘 버티면 이 어두운 먹구름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발언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체적인 그 2024년 4분기 실적은 사실 좀 안 좋았죠. 시장의 기대치를 매출 면에서도 좀 미스를 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이제 미달했는데, 물론 메가팩이나 이런 판매 실적은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매출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에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한 해였는데,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안 가느냐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4개의 그 핵심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2025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어쨌든 주가를 이제 올리는 거는 월가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1번 FSD 자율주행이 텍사스 오스틴 6월 그 정도까지 가야 되고, 메가팩은 이제 본격적인 램프업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일단 상반기 좀 지나야 실질적으로 큰 점프업이 될 것 같고, 자, 로보택시 회사로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양산은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옵티머스 봇도 공장의 1000대 투입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지금 금방 일반 투자자한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2025년 테슬라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FSD 자율주행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평한 바가 있는데, 지금 6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잘 버티고 저가 매수를 활용하는 게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테슬라의 주가 상승 요인을 보면 6월 텍사스 오스틴 발표가 제일 기대가 크죠. 그리고 연말에 옵티머스 본격 생산,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 그러니까 모델 Q, 모델 2에 대한 이제 기대가 요게 빠르면 4월에서 5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호재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거는 지금 이거는 관세 전쟁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관세 전쟁 여파에 따라서 그 대당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테슬라가 수직 계열을 해도. 그리고 판매량 감소는 저가형 이제 중국 그 BYD라든지 공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파이는 나눠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과거에는 이제 그 전기차 판매 매출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게 이제 메가팩과 그 소프트웨어 수입으로 FSD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옵티머 판매에 따른 이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가 이제 자리매김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요걸 잘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그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그 전기차 그 제조 회사를 넘어서 이제 AI 기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지금 XAI를 통해서 그록3가 이제 얼마 전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음성도 장착이 됐죠. 그리고 이제 FSD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에 장착이 되는 순간 여기엔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질 거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봇 산업 전체에서 테슬라가 결국은 독보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지금 과정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올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감독 없는 무감독 FSD를 출시한다는 계획,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계획이고, 일론 머스크는 인간 평균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해야 한다는 기준, 이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유일하게 중국에서도 FSD를 지금 외국 그 브랜드 중에 출시를 한 건데, 결국은 중국 FSD가 나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게 빠른 입소문을 타면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이 인간 평균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해야 한다는 이 까다로운 기준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질문들, FSD 라이선스에 대한 논의, 여기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그 고려하는 회사들이 그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테슬라는 조그만 회사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규모의 생산과 판매량을 갖춘 매우 큰 회사, 예를 들면 GM 포드, 현대차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은 우리가 하반기에 갈수록 좀 기다려보고, 자율주행을 미국 전역에서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하반기에 가면은 그 전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비감독이 확산이 되는데, FSD 없이 경쟁이 안 될 것이다. 일반 레거시 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테슬라의 FSD 라이선싱 소유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2025년 생산을 위한 진행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테슬라만이
이 배터리팩, 파워 일렉트로닉스, 충전 기술, 통신. 자, 통신이라면 스타링크가 있는 거고 AI는 xAI가 있는데, 자, 이게 자체적으로 수직 통합을 갖춘 유일한 회사가 지금 테슬라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시장에서는 25조 이상의 값어치를 일론 머스크는 예상하고 있는데 현 주가의 2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도 그 옵티머스 봇의 디자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옵티머스 판매는 언제 시작이 되고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이 중간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내부용으로 테스트하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 생산 라인은 월 1000대, 월 1000대니까 연 120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월 1만 대인데, 그렇게 되면 12만 대, 그럼 10만 대, 그리고 나중에는 월 10만 대, 그럼 1년에 120만 대, 장기적으로 100만 대 이상을 꾸준히 생산하는 단계를 달성하면은 그 원가는 대략 2만 달러 수준, 하나로 약 한 3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옵티머스의 대중화는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세미 트럭도 역시 중요한데, 세미는 미국의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기존의 그 디젤 차들, 그 대형 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물류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이 적은 시장은 아니지만 옵티머스의 그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로 작을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미 트럭이 2025년 말에 완공이 되면 2025년 말 2026년 초부터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5만 대 이상의 세미 트럭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급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필적할 만한 지금 회사가 사실 없죠. 테슬라가 유일한 세미 트럭, 이 대형 트럭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자, 기존의 그 하드웨어 3를 탑재한 그 구형 모델에 대해서 과연 FSD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구형 모델을 모는 하드웨어 3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들고 쉽지 않은 문제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끝끝내 자율주행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 테슬라 엔지니어의 답변은 하드웨어 3 지원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어렵지만 해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 V14에서 그 기술적 돌파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트랜스포머가 정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에 계속 놀라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는 그 V13 버전에서 모델 크기를 크게 확장했고, 미국 전역에서 수집되는 각종 코너 케이스 정보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학 정보 기반까지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초 단위를 더 잘게 쪼개서 그 0.01초 단위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 운전자와 더 민첩하게 반응하는 FSD 자율주행이 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나 긴 시퀀스, 그 영상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시퀀스를 굉장히 짧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테슬라의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했을 때는 지금도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FSD와 로봇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 X의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살펴보면은 도주의 바쁜 와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그 옵티머스 봇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정보를 이제 3일경제독립 TV에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개월 뒤에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2026년이 되었을 때, 자, KPI, 핵심 성과 지표, 일론 머스크한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본인이 내린 예측은 상당히 정확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텍사스 오스틴과 미국 여러 도시에서 무인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2026년에는 비로소 미국 전역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은 규제와 각종 이슈가 있지만은 그 1분기 중에 출시할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2월 달에 중국에서 FSD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호주에서 대박 소식이 들려왔죠. 호주에서 FSD가 드디어 상륙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텍사스 오스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역으로 이제 비감독이 확대가 되면 중국과 그 호주, 지금 유럽이 이제 오픈이 곧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테슬라 주식이 지금 가격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달까지 3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이다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테슬라의 전기차에 라이다가 장착 안 된 건 아니죠. 일부 모델에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일론 머스크는 그걸 꺼버렸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드래곤 크루라고 우주선에서는 사실 도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는 라이다 기술이 필요한데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사실 사람 눈처럼 테슬라의 그 카메라 8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라이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는 카메라가 더 적합하고 라이다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결론 때문에 라이다가 일부 모델에 있지만 참고로 꺼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중국의 그런 그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지금 그 짧은 FSD가 풀렸지만 여기에 실제 유저들의 그 사용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이 그 제조 역량과 공급망을 갖췄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테슬라는 이제 수직 그 통합 체계를 완전히 갖춘 거죠. 배터리부터 통신까지 인공지능까지 다 갖추고 있고,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 이 말이 중요한데, 테슬라 차원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도, 지금 사실 미중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가 있죠. 그렇지만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실제로 그 모델 Y 주니퍼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빨리 출시가 됐죠.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와 관계는 현재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SD 13 버전도 여기 중국에 우선적으로 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6월에 오스틴에서 그 로보택시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6월부터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무료 서비스 그 FSD 자율주행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홍보의 천재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걸 통해서 입소문을 내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미국 전역에서 돌아다니는 무인 차량이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26년부터는 테슬라의 차주가, 오너가 그 지금의 그 숙박 공유 시스템처럼 이 차량도, 테슬라 차주도 이 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에어비앤비처럼 2026년에는 테슬라 차주는 일정 부분 매월 그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 개인 택시 회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올해는 더 안정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FSD가 그 도로에서 이렇게 뭐 이메일을 검색한다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규제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슈로 규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FSD가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니까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오히려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그 테슬라 FSD가 너무 잘 되니까 사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문자 확인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토파일럿, 잘 작동되는 오토파일럿을 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 당국에도 완전 무인 운전이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몇 달 더 걸리겠지만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내에 FSD 14 버전을 일론 머스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14 버전이 정말 인간 운전의 10배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3천만 원을 그 수직 상승했다가 플러스 됐다가 다시 3천만 원을 토해내는 그런 급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그 마이크 세일러의 그 중요한 영상을 더빙된 영상을 보시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지켜보시죠. 기업의 재무 자산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유독하며 기업을 죽이고 있죠. 기업의 평균 수명은 10년, 15년, 2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 회사도 2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20년 만에 사라지는 이유는 스스로 독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독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수백 년 동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통찰이죠. 그렇다면 이를 뒤집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유독한 자산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자산을 기업의 재무제표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전략을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 동안 이를 직접 경험했죠. S&P, IBM, 세일즈포스, 오라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승자로 보이네요. 그들은 자본 비용을 50% 이상 초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오라클은 승자입니다. 나머지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자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S&P 지수를 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단순히 자산의 큰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한 기업은 435%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저금리 부채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2020년 8월 기준 연 성장률 0%인 5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이 모든 기업들의 성과를 능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겠죠.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환자의 피를 계속 빼지 마세요. 환자의 피를 빼는 걸 멈추면 사망률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수술 도구를 살균하는 말이죠. 이건 기본적인 의학 상식입니다. 독성을 제거하세요. 그렇다면 최고의 기술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술 투자입니다. 최고의 기술 투자는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소수만 이해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필요로 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시점이 오면 이미 모두가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100배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에 1%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깨닫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최고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금융자문가들은 항상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즉,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같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JP모건의 패밀리 오피스 설문조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모펀드, 상장 주식, 부동산 현금, 채권, 원자재, 그리고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자재 투자가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투자는 접근할 필요조차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죠. 반면 나머지 자산들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이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마 이것도 JP모건 자료일 것입니다. 이 자산들 중 어떤 것도 통화 인플레이션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소위 성공한 투자도 고작 1% 나올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자산을 유지할 뿐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투자할까요? 자, 이 패밀리 오피스들은 자본 가중치 기준으로 볼 때
자본의 45%를 대체 투자 자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 시장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공개 시장 주식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60% 주식, 40% 채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비공개 투자 혹은 특수한 투자 기회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대체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최고의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좋은 대체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의 금융 자문가들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최고의 대체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세일러의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슬라 투자 못지않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쉬운 투자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투자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한 분들, 처음 경제 독립으로서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마음이 매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어제만 해도 1억 4천, 1억 5천만 원대에 이걸 상투를 잡았다가 다시 이렇게 급속하게 2, 3천이 떨어지면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세일러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좋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이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비트코인만큼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금을 대체할 유일한 암호화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죠. 이 비트코인을 블랙록 표현대로 최소 나의 포트폴리오 100%의 2%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면에서도 불리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전혀 내가 신경을 안 쓴다면은 정말 돈의 값어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짤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진 돈,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인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될 거다. 자,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다만 전 재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블랙록은 2%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5%에서 한 10%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95,000달러에서 86,000달러까지, 자, 무려 10,000달러 가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거죠. 트럼프가 5개 코인을 전략 비축으로 상기로 하면서 원유와 히토류급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위상이 격상하는데, 자, 여기서는 물론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예를 들어서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코인들이 점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변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가 20만 개, 중국 정부가 19만 개, 영국이 6만 개, 우크라이나조차도 4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부탄마저도 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은 안 나온다는 거죠. 국가별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자산의 포지션에서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안 가져가면 미국의 지금 큰 흐름은 이 비축 전략 자산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14년 3월 4일 불과 1년 전에 6만 달러에 거래되던 게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8만에서 9만으로 거래되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나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이 비트코인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리플 역시
불과 1년 전에 0.6달러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전략 비축과 준비 자산은 이제 개념이 전략 비축은 공급이 줄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은 아예 정해져 있죠. 이거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평시에 비축하는 물자를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준비를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적극 매입한다는 뜻.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의지를 가지면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사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만 8천 달러까지 추락했는데 트럼프의 이 트윗 하나 때문에 9만 4천까지 갔다가 다시 8만 달러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수수료다. 하나의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관련한 영상을 영문으로 더빙해서 보여드리지만 이런 이제 투자의 구루들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에 올라온 글을 좀 정리해 보면 트럼프의 칼춤 한마디로 말해서 암호화폐 이거 이제 앞으로 좀 확장하겠다. 그리고 TSMC는 팔을 비틀었죠. 그래서 미국에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한 50억 정도 15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를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지금 다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중국의 추가 관세 10% 그리고 애플 팀 쿡은 미국 내 공장 많이 지어라.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보복 관세 때리면 미국은 주가적으로 추가 관세를 더 때릴 것이다. 자, 이런 와중에 주식과 코인은 지금 나락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집어서 이 나락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 기회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도 계속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레임덕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초기에는 몇 개월은 관세를 무기로 한 이제 각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유리한 스탠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펼치는 거고 이 기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이걸 항상 제가 심조 강조드립니다. 테슬라 비트코인이 지금은 마음이 불편해도 이거를 400달러, 500달러에 사시는 것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저가 매수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400달러에 한 주 살 거를 200달러에 두 주를 사는 그런 시간으로 꼭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스타쉽 8차가 이제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방금 속보를 했는데 여기 지상 스핀 압력이 조금 낮아서 다시 한번 발사 날짜를 잡겠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빠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비디오가 공개됐는데 이 모라비 부사장이 이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자주 지금 영상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첫 번째 쇼룸 위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 기가 인디아도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이 이 쇼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새로운 모델 Y 배송이 미국 공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주가는 변동이 있지만, 테슬라는 정말 할 일을 약속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피소드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FSD가 호주에서 곧 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럽과 거진 동시에 FSD가 중국 못지않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6월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이 첫 시작이 되면 중국과 유럽, 호주까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때까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잘 참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이제 제일 핫 이슈는 이거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너스가 최고 추천 주식으로 테슬라 주식을 재지정했다는 이 빅 이슈하고 이게 이제 기본 430
달러는 갈 것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연말 800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마저도 제외가 됐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조심스럽지만 모델 Y 주니퍼의 한국 판매 개시도 지금 기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 확정 발표된 건 아닌데 요건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중국에 못지않게 한국도 이 FSD 자율주행이 조금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 중국의 그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지금 이 아주 급커브가 있는 밤길 산악도로에서 멋지게 그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잘 그 운전을 하는 모습을 에피소드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력이 좋고 테슬라 전기차가 가성비가 좋고 가장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테슬라 주가 당연히 매출로 이어져서 EPS에 영향을 끼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운동하시고 또 좋은 책 읽고 일상을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잘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6월, 7월 정말 실록이 우거지는 날이 오면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这个真的是没办法的呀！我靠，这也能会车？我靠，这个弯儿，我靠，我靠，能行吗？我靠，是这个弯儿，我靠，我靠，我靠，180度这弯儿，我靠，会车，转弯会车，我靠，我靠，我靠，我靠，我底盘那么矮，我都害怕，我。哎，前面又来了一个车，哦，这个真的是没办法的呀！我靠，这也能会车？我靠，这个弯儿，我靠，我靠，能行吗？我靠，是这个弯儿，我靠，我靠，我靠，180度这弯儿，我靠，会车，转弯会车，我靠，我靠。 brake system. The brake pedal here is a cool feature that it actually doesn't move anymore when you're in autopilot. And that's because the brake system has two master cylinders, one for us to activate and one for you to activate with the pedal. What that does is make the car more efficient. In the new Model Y, we went through a total firmware integration of what happens with the accelerator pedal and the brake pedal. And what this means that all our logic in terms of the acceleration with the brakes, but as well the traction control, are now integrated. And on top of having a much more consistent brake pedal feel, the brakes is shorter, is more responsive, gives you always the best possible stability. One of the things people tend to be not used to when they jump in a Tesla is the one pedal drive. To make the transition even easier, what we've introduced on the new Model Y is a reduced acceleration mode. When you lift off the accelerator pedal, the car has the option to decelerate less. However, the regen energy captured stays the same because there's additional regen on the brake pedal. So whether you're releasing and you have regen or you're fully on the brake, we get the most efficiency out of the vehicle as possible. Of for 4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laughingstock for years and years. That's why this gentleman is built in Taiwan instead of building here.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he built here. If we had a president that knew what they were doing, and we had a lot of them very bad on trade. Look, I'm a huge fan of Ronald Reagan, but he was bad on trade, very bad on trade. He allowed a lot of people, a lot of businesses to be taken. So I say that with due respect because he was so great on other things, but he was bad on trade. We are setting records right now, records like nobody has ever seen before. When you have companies like this coming in and almost 40% of their company in one signature is going to be devoted to what he doe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usinesses in the world. That's an unbelievable thing. When Apple now is going to start building all of their plants here, all because of what we've done in terms of, it's not because he likes me or they like me. They don't probably like me at all. I don't know. I think he likes me a little bit at least. But you know what? It's the incentive we
created, or the negative incentive. I mean, it's going to be very costly for people to take advantage of this country. They can't come in and steal our money and steal our jobs and take our factories and take our businesses and expect not to be punished. And they're being punished by tariffs. It's a very powerful weapon that politicians haven't used because they were either dishonest, stupid, or paid off in some other form. And now we're using them.